당신과 거리를 두고 유대감보다 자신의 독립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싸움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지나친 독립심, 그 너면을 바라보게 만들고 회피형인 그들이 세운 무관심의 벽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가까워지는 경험은 종종 모순 그 자체를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끌리고 당신을 찾지만 친밀감이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뒤로 물러서며 당신이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공허함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러서는 행동은 당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 즉 깊이 연결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상처받거나 자율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더 깊은 두려움 사이의 충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차가운 태도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면,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당신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는 진짜 모습이 숨어 있다고 믿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회피형 파트너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당신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확실한 신호를 밝혀낼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멀어지는 상대를 무작정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 사이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그 연결감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읽을 줄만 안다면 그 행동은 이미 침묵 속에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당신을 위해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이 거리를 두는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세운 방어 체계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없었다면 그들이 멀어지는 패턴은 아주 뻔하고 예측 가능했을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깔끔하게 기능적인 거리를 만들어내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림으로써 다시 통제감과 자율성을 되찾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유대감이 강할 때 이 방어 체계는 아주 미묘하고도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해하며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벽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일정 기간 거리를 두었던 회피형 파트너가 평소의 행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연결의 제스처를 보이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정한 거리두기의 규칙을 깨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돌아옴이 아닙니다. 비록 서툴고 이성적인 핑계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스스로 거리를 둠으로써 깨져버린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침묵하던 그들이 당신이 지나가듯 말했던 것을 고쳐주는 등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내용의 메시지인 척하지만 그 안에 당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당신을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개인적인 디테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동은 그들의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자율성을 지키려는 욕구보다 당신을 향한 애정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과정은 이러한 연결의 단서 없이 아주 차갑고 깔끔했을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작은 다리들을 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내면적인 싸움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감정적 거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숨어버리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비일관성은 단순히 거리를 둔 후에 다시 나타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약해져 있고 취약한 상태일 때 그들이 당신에게 쏟는 관심의 질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무관심해 보일 수 있으며 대화가 너무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주제를 돌리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힘들고 취약한 순간에 그들을 관찰해보면 평소의 차가움과는 대조적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차분한 태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기능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반응이 비록 당신이 기대하는 감정적인 쏟아냄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방식입니다. 그들의 내적 갈등은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와 당신의 아픔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는 무능력함 사이의 충돌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며 이러한 보호 본능은 그들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싸움을 겪고 있는 회피형 파트너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욕구를 거스르면서까지 당신과의 접촉을 연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심지어 그것이 자신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 활동일지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과 연결됨으로써 얻는 보상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비용을 넘어섰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비일관성은 관계의 기억력에까지 확장되며 이는 그들이 당신과의 유대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갈등이 없는 회피형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반대로 관계의 중요성을 축소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회피형 파트너는 종종 둘이 함께 깊이 교감했던 순간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일 만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몇 달 전에 나누었던 대화의 작은 세부 사항을 언급하거나 당신은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둘만의 농담을 기억해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단순히 지우거나 축소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마치 당신과 연결되었던 기억의 저장소를 끊임없이 뒤지며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 관계가 가치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현실과 가까웠던 순간의 기억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과거에 대해 대화하자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맞아요. 나도 그거 기억나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죠. 라며 단순하게 그 기억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기억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면에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바로 증거의 재검토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이 연결이 안전하고 가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순간들을 기억해 냄으로써 그들은 내면에서 이 관계가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물러서려는 자신의 본능과 싸우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해보면 이러한 비일관성은 애정이 강할 때 느슨해지는 경계선 관리에서도 나타납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아주 엄격한 경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평소라면 거절했을 갑작스러운 초대를 수락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당신이 조금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당신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을 허용하거나 자신이 정해둔 소통 시간 외에 온 메시지에 답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예외들은 그들의 방어 체계가 당신을 향한 애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경계가 침범당할 위험과 당신과 연결되는 보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규칙을 기꺼이 타협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에 반응하는 핵심은 미묘한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그들이 허락한 타협을 더 많이 선을 넘으라는 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앞으로는 압박을 줄여주어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을 향해 내디딘 그들의 작은 발걸음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예로 항상 자신의 작업 공간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철저히 지키던 회피형 파트너가 아주 사소한 일로 당신을 그 공간에 들어오게 허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는 자신의 자율성을 일부 내려놓은 행동입니다. 그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보다 당신과 공간을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진자 효과와 재연결의 불안이 있습니다. 비일관성은 종종
진자 효과로 설명됩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거리감으로 인해 애착 시스템이 자극받는 순간 감정의 진자가 연결을 향한 강렬한 욕구 쪽으로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이 진자 운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위협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시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이 돌아왔을 때 원망이나 요구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은 곧 친밀함이 징벌이라는 그들의 오랜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보내는 메시지는 종종 감정적인 언어를 피하고 기능적이거나 중립적입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혹은 이걸 보니까 내 생각이 났어 같은 식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열쇠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디테일이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언급 혹은 당신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싸움에서 애정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반응은 원망 없이 차분하고 환영하는 태도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재나 귀환을 지나치게 극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진자의 악순환을 끊고 유대감의 안전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돌아옴이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관계라는 춤에서 내딛는 자연스러운 한 걸음이라고 느낄 때 내면의 갈등을 덜어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당신을 위해 내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을 때 나타나는 강렬한 가치 폄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행동의 강도는 당신을 향한 애정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가치 폄하는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기 위한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어 자신이 물러서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이 가치 폄하 행동은 지나치고 과도해집니다. 이것은 가벼운 비판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선을 넘는 듯한 관계 망치기의 시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옷차림, 말하는 방식, 혹은 당신의 친구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강렬함 속에는 사실 그들 스스로의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친밀함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설득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가치 폄하는 그들의 불안을 드러내는 에너지가 섞이지 않은 채 아주 차갑고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폄하의 강렬함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자율성을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의 강렬함을 직접적으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길수록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충동도 더욱 강해집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애정과 싸우고 있으며 당신을 향한 감정이 자신의 방어 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지로 끄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파트너는 상대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가치 폄하를 회피형 파트너가 지금 이 유대감에 극도로 압도당했다는 신호로 바라봅니다. 이 신호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대처법은 차분한 중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을 인지하되 그것을 내면화하여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비판에 휘말려들지 않을 때 회피형 파트너가 감정적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던 그 비판의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당신 스스로의 안정감과 자율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회피형 파트너가 가장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내면의 싸움 강도를 낮춰줍니다. 감정적인 가치 폄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하거나 당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 무관심한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감정적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그 강렬함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폄하는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도 나타납니다. 덜 위협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더 성공했거나 더 독립적이거나 삶의 감정적인 기복이 덜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더 안전하고 덜 위협적인 선택지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굳이 자신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대로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향한 애정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독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이해해요. 나 역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서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한 반응은 가치 폄하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연결을 위한 기회로 탈바꿈시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패턴 역시 이러한 내적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감정적인 요구가 덜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관계를 이상화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강렬한 유대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치 폄하의 강도는 종종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 투사된 결과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자신 내면의 그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정작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특성을 상대를 향해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이 자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가치 폄하는 헌신을 시험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비판함으로써 당신의 애정이 조건 없는 것인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비판에 못 이겨 물러서거나 무너진다면 그들은 역시 친밀해지는 것은 위험해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건설적인 비판과 회피형의 가치 폄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의 가치 폄하는 모호하고 반복적이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맞서 싸우지 않되 스스로의 가치를 단단하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네가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나에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건 허락할 수 없어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가치 폄하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단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의 이러한 독립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강렬한 가치 폄하의 또 다른 양상은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자신이 도망칠 이유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압도당함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의 성취나 성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투심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려 거리를 두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성공적이거나 너무 완벽해 보이면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을 더 작고 취약하게 느낍니다. 그들이 스스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치열한 사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조용히 당신의 성취를 스스로 축하하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자기 충족적인 태도야말로 회피형 파트너가 존경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이 당신을 깎아내릴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친밀감 자체를 가치 폄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깊이 교감했던 순간들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육체적 또는 감정적 친밀감이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짜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순간들이 주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일 뿐입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당신을 위해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의 두려움과 욕구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애정을 은근슬쩍 표현하는 아주 교묘한 방식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숙하지 않지만 유대감이 깊어지면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당신을 향한 애정을 소통할 은밀한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소통은 친밀함을 맺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조적인 유머로 포장하거나 관계의 미래에 대한 가정법적인 질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는데 소질이 없는 최악의 사람인지 농담을 던지거나 만약 우리가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무심하게 묻는 식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대화가 주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살피고 당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도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애정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안전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소통은 그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에게 사랑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가 일에 푹 빠져 집중할 때의 모습이 참 좋아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위협적인 단어를 피하면서도 애정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는 파트너는 억지로 사랑 고백을 강요하지 않고 그 미묘한 표현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소통을 인지하고 인정해 줌으로써 파트너는 회피형 상대가 경계를 늦출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록 간접적인 방식일지라도 자신의 애정을 당신이 알아주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내적 갈등은 잦아듭니다. 걱정의 언어는 간접적인 소통의 흔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안녕, 안전, 건강에 대해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소통은 또한 두려움의 투사로도 나타납니다. 상처받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려는 시도 속에서 회피형 파트너는 평소와 다르게 당신의 상태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묻는 식입니다. 이 걱정의 근원은 사실 당신이 아니라 상실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약해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애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에서 그들의 사투가 드러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반응은 그들의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물어봐줘서 고마워.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가볍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걱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의 애정이 안전하게 닿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테스트 역시 간접적인 소통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막바지 계획을 제안하거나 반대로 급하게 약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자신 곁에 머물러 줄지, 당신의 애정이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것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둘만의 언어와 가정법적인 질문은 일종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외부 세계를 배제하고 둘만의 안전한 느낌을 주는 미시적인 유대감을 만들기 위해 은어, 둘만이 아는 농담, 애칭 같은 둘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그들의 독립성을 미묘하게 내려놓는 것이며 오직 우리 둘 사이에만 존재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같은 가정법적인 질문들은 약해짐을 연습해보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자신들의 자율성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줄 대답을 당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서로의 안정감과 자율성을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에 대한 질문이라면 무조건 너를 따라갈게가 아니라 나는 너의 결정을 지지하며 우리 둘 다 자신을 잃지 않고 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답은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헌신을 동시에 확인시켜 줍니다. 간접적 소통의 또 다른 측면은 약점을 드러낼 위협 없이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둘만의 은밀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과 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부의 농담, 애칭 혹은 특별한 암시를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라는 말을 관계라는 무거운 단어 없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유대감을 형성할 안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내적 갈등이 엿보입니다. 이 신호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만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그 농담에 웃어주며 그 연결감을 즐기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친밀감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안전한 것이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털어놓는 것은 간접적인 소통의 가장 미묘한 형태입니다. 내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회피형 파트너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 스토리야, 두려움 같은 개인적인 디테일을 당신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사랑 고백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독립성을 내려놓는 항복이자 당신에게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낼 만큼 충분히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을 넘어선 비언어적인 신호들도 그들의 내적 갈등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종종 그들의 몸이 그 사투를 배신하고 힌트를 흘립니다. 그들이 깊은 유대감에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 미세한 패닉의 표정을 지은 직후 빠르게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은 친밀감이 흐르는 순간에 그들은 시선을 피하려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언가를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방금 전까지의 따뜻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몸을 뻣뻣하게 굳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말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비언어적으로는 연결되고 싶어하는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평소보다 1초 더 오래 당신과 눈을 맞추거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발끝을 부딪히는 등 평소라면 피했을 길고 지속적인 스킨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비언어적 제스처야말로 그들의 애정을 소통하는 진짜 언어임을 읽어내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차분한 존재감으로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회피형 파트너의 내적 갈등이 그들의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자율성과 유대감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사이에서 화해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관계의 유대감이 강해질 때 이 두 가지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물러남과 돌아옴이라는 위태로운 춤을 만들어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 당신에게 맞서 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복잡한 싸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열쇠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자율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추격전의 게임에 빠져들지 않는 것만이 이 관계의 역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피형 파트너는 당신에게 이런 속마음을 결코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된 내면의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들의 핑계나 헌신하지 않는 태도를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대신 관계의 안정감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명확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도망치는 상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의 춤을 바꾸어 쫓아가는 사람에서 벗어나 그들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으시다면 혹은 회피형 파트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관계의 심리학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